내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인지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성으로 그냥 넘어갈 부분인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직장인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직장인들은 어려운 직장 생활에 더해서 증상이라는 두 가지 버든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쉽고 편하게 버든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힘을 쓰고 여기에도 힘을 쓰던 게 쭉 빠져버리면은 이 남은 힘 가지고 이 직장 생활에만 잘 집중을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광화문 숲 정신과 의원 정정엽 원장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겟은 제가 조금 명확했거든요. 직장인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왜 직장인한테 포커스를 맞추셨나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소를 치면은 직장 문제, 가정 문제잖아요.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직장인 스트레스. 네. 직장인 스트레스는 사실은 보는 시각을 어떤 정도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인지적인 부분만 좀 바꿔도 네. 꽤 많은 부분이 도움이 돼요. 그 당시 상황은 물론 어렵겠지만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은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직장인들은 어려운 직장 생활에 더해서 증상이라는 두 가지 버든을 가지고 지금 막 견뎌내면서 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쉽고 편하게 버든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도 힘을 쓰고 여기에도 힘을 쓰던 게 쭉 빠져버리면은 이 남은 힘 가지고 이 직장 생활에만 잘 집중을 하더라도 별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 자기가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 손님이신가요? 대부분이 다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네. 저희 고객 네네네네. 제일 많은 연령대는 뭐 그럼 한 30대 20, 30대 여성분들이 이름은 왜 광화문 숲이라고 지으신 건가요? 광화문 숲이요? 네. 숲이 주는 힐링의 그런 기운은 사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죠. 진짜 숲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네. 여기서 한 2, 30분만의 시간은 또 숲처럼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원장님만의 혹시 좀 진료 철학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환자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그거는 진짜 진심으로 같이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진심을 전달을 하고 이런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웹툰하고 이제 만화책 좋아해서 아. 웹툰 웹소설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무언가를 하려면은 제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바쁘고 이럴 때 자기가 편하게 쉬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촉박하게 그 시간 쉬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기한테 그런 시간을 줘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죠. 네. 정신 질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20,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으시나요? 공황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요. 네. 네네. 공황 발작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황 발작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은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찾으면은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참,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네. 그냥 단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정신과 한 번씩 방문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은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고 진짜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공황장애는 약 한 번만 먹고도 증상에 대해서 훨씬 편하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약을 한 번 먹고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편하게 대응하고
자기가 이거를 잘 다루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네. 실제로 환자들이 증상을 어떻게 호소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 공황장애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말은 어떻게 뭐 불안한 증상이 극도로 간 거를 이제 공황이라고 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뭐 초조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식은땀 흐르고 손발 떨리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 더해서 마치 자기가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없을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걸 공황 발작이라고 해요. 이게 네. 공황 증상이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뭐 심장이나 이런 그런 기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는 물론 필요한 과정이고요. 네. 대부분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면은 그게 불안, 공황의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네. 마음을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마음의 신체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네. 공황 증상으로 따지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손발이 떨리고 이런 거는 마음의 신체적인 부분이에요. 네. 감정적인 부분은 불안, 초조 이런 게 감정적인 부분이죠. 생각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내가 또 이런 걸 또 저기 가서 또 이런 공황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들이 이런 증상의 분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증상군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각각의 군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조금 가르쳐 주면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금방 네. 대처할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기죠. 아. 네네. 그러면 환자들이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네. 환자들이 내가 공황장애인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있나요? 단서. 이제 공황장애랑 공황발작이랑은 또 조금 다른데 공황발작이라는 거는 공황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불안 증상이나 우울 증상이나 강박 장애 등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황장애인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이런 공황 발작이 자꾸 반복이 된다거나 이게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어떤 장소를 못 가게 된다거나 아니 머릿속으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끊이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 계속 보여지면은 내가 공황 장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황 발작이랑 공황 장애가 좀 다른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그런 발작이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면은 네, 그걸 장애. 공황장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황장애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편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가서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버스를 타고 가요. 네. 근데 버스를 타고 그래서 버스를 몇 번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공황 발작이 일어나요. 그럼 네. 그분이 이제 난 지하철도 타기 힘들고 버스를 타다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택시를 타고 다녀요. 네. 택시 타고 다니다가 또 공황 발작이 걸리면은 점점 생활하는 반경이 좁아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집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이런 부분 이렇게 되면은 이걸 공황 장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공황 발작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기도 해요. 네네네. 공황 장애랑 조금 차별이 있기는 하죠. 이 공황 장애는